안녕하세요. 이번 강릉교육청 수리과학 체험 키트 자외선 슬라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슬라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슬라임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슬라임 속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우리 슬라임을 오늘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임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든 슬라임입니다. 슬라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물락조물락 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흐르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와 액체 중에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우리 배웠을 건데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도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뭐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입자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보면 고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 액체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다음에 기체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입자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 우리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얘는 고체는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런데 액체는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는 좀 많이 붙어 있네요. 그쵸? 근데 이제 기체는 어떨까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 가까우면 고체,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액체,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기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체는 입자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부피는 일정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갖추고 있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피스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고 선생님이 입구를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20만큼 선생님이 피스톤을 당겼는데요. 자, 여기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힘껏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뒤에 있는 이 피스톤을 이렇게 놓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10구로 이런 식으로 부피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질은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커에 지금 부피가 한 150ml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담았을 때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컵에다가 여러분들 요 액체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옮겨 담았는데요. 자, 옮겨 담으면 왼쪽에 있던 액체의 부피가 그대로지만 담겨져 있는 컵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액체가 이루고 있는 모양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부피는 일정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는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 분자가 어떻게 줄 서서 있는가,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게 분자 배열입니다. 그래서 고체는 매우 규칙적이고 액체는 고체보다는 약간 흐트러져 있고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다라는 특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는 입자랑 입자가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고체는 매우 가깝고 액체는 조금 비교적 가깝고 그 다음에 기체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의 인력은요,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액체는 고체보다는 조금 약하겠죠. 그쵸?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입자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작용하지 않고 이 입자가 사방팔방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고체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액체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체는 더 넓은 공간,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면서 누구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기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액체 괴물, 슬라임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정답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정답은 콜로이드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콜로이드는 용액과 비슷한 건데요. 용액은 용매라고 하는 속에 용질이 섞여 있는 형태고요. 용매 속에 용질이 크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콜로이드라고 하는 상태는 바탕이 용매에 해당되는 분산매가 있고 용질에 해당되는 분산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분산질이 용액 속에 있는 용질보다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용질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로 다른 물질 속에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콜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바탕이 되는 분산매를 선생님이 바탕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분산질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바탕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콜로이드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슬라임이 어떤 상태에 속하는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이드는 종류가 많은데 바탕이 고체냐 아니면 바탕이 액체냐 그리고 바탕이 기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고체 바탕에 고체가 섞여 있다 그럼 고체졸, 고체 바탕에 액체가 섞여 있다 그러면 젤, 고체 바탕에 기체가 섞여 있다 그러면 고체폼이라고 합니다. 기체 바탕에 고체가 섞여 있으면 고체 에어로졸, 기체 바탕에 액체가 섞여 있으면 액체 에어로졸이라고 불러요. 액체 바탕에 고체가 섞여 있으면 졸이라 그러고 액체 바탕에 액체가 섞여 있다 에멀전, 액체 바탕에 기체가 섞여 있다 그러면 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슬라임은요, 액체 분산매에 고체가 섞여 있는 졸이라고 하는 상태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슬라임은 콜로이드 중에서도 졸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슬라임이 액체인가 고체인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슬라임 이름이 자외선 슬라임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요, 우리가 햇빛으로 받는 빛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광선 외에도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라디오파까지 이르는 많은 파가 있는데요. 감마선에서 라디오파로 갈수록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자외선인데요. 보라색 영역 있죠? 보라색 영역의 바깥쪽이다 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피부를 태우거나 그리고 또는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너무 노출이 될 경우에는 피부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데요. 여러분들도 선크림을 꼭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험은 어쨌든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과 꼭 함께 진행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품이 피부나 옷에 묻었을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내면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구성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성은요, 5인 세트로 나갔지만 선생님은 지금 개인 1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람당 50본드 2개, 그 다음 자외선 가루, 그 다음 자외선 펜. 자외선 펜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하얀색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빼면 전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5ml 용기. 자, 요거 나중에 슬라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져갈 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스틱, 그 다음에 종이컵 조그만 거, 그 다음 이름 스티커, 이런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꼭 필요한 것은 요 본드와 붕사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본드 2개째입니다. 이렇게 꽉 짜서 자, 그런 다음 스포이드를 이용하여서 4ml를 넣어줍니다. 물이에요. 자, 물까지 넣고 나무 박대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잘 섞어서 자,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됩니다. 자, 본드 안에 있는 PVA라고 하는 물질과 붕사가 만나서 붕사가 그 PVA 사슬 사이사이에 결합을 하게 되면서 슬라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휘저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자외선 가루가 있습니다. 자, 이 자외선 가루를 묻히게 되면 햇빛에 야외에 나갔을 때 이 슬라임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자외선 가루를 나무 스틱으로 한번 꾹 눌렀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그럼 여기에 들러붙죠, 그쵸? 그래서 이 자외선 가루를 이렇게 잘 쉐킷 다시 섞어줍니다. 자, 이 자외선 가루가 이 슬라임 골고루 전체에 잘 섞였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 그 파란색 자외선 펜 있죠? 거기에 이렇게 버튼이 옆에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파란색 불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자외선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루고루 섞었던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비춰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비추면 지금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실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자, 비춰줍니다. 자, 끌게요. 자,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쵸? 자, 그러면, 자, 고루고루 잘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자외선 가루까지 잘 섞인, 네, 오공폰드 용액에 붕사를 넣겠습니다. 붕사는 좀 다룰 때 조심해 주세요. 자, 붕사는 여기 써 있습니다. 그쵸? 네. 먹지 마시고 네, 보호 장갑이나 안경 착용 후에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먹지 마세요. 자, 붕사 넣겠습니다. 15mm 선생님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튀지 않게 자, 붕사와 잘 섞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공 본드와 붕사가 고루고루 섞여야 되기 때문에 자, 조금 냄새가 별로 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하실 때 환기를 꼭 하셔서 실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딱 넣자마자 좀 뭔가 뭉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안쪽이 붕사와 잘 맞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 막대로 네, 이렇게 약간 좀 부셔보면서 네, 나무 막대를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잘게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촘촘하게 눌러가면서 섞어야 모두 네, 잘 스며들어서 나중에 손에 묻지 않는 슬라임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 잘 섞은 다음 붕사를 따로 네, 빼서 폐수 처리해 주시고요. 물로 몇 번 헹구어서 네, 겉면에 있는 붕사를 네, 조금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슬라임을 꺼내세요. 자, 선생님은 지금 물로 몇 번 헹구었습니다. 자, 종이컵에서 꺼낸 슬라임을 물에 몇 번 씻어주시고 자, 얘가 형체가 네, 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주물주물 네, 쪼물락쪼물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파란색 UV 펜으로 네, 이렇게 한번 째어주면 짜라란 네, 파란색 자외선 가루와 네, 반응하는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친구들은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붉은색이 있다고 합니다. 랜덤 발송인데 선생님은 파란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 밖에 네, 햇빛이 엄청 쨍쨍한 날 네, 밖에 이걸 가지고 나가면 네, 전부 파란색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통 있죠? 네, 여기에다가 넣어서 뚜껑을 닫아 주시고요. 자, 친구들과 네, 상의하셔서 네,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네, 하나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슬라임 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여기다가 네, 붙이면 내꺼 네, 슬라임 완성. 자,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든 자외선 슬라임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은 아직 그늘입니다. 자, 이제 해가 비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점점 파란색, 보라색으로 더 진하게 바뀌는 거 보이실까요? 네,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받아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든 슬라임을 가지고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쬐게 하여서 색깔이 변하는 슬라임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